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66년 브라질 동남쪽 니테로이란 지역에 살고 있던 두 남성이 있습니다. 34살 미겔과 32살 마노스. 두 사람은 친한 친구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직장 전자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매일 얼굴을 보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던 8월 17일입니다. 둘은 각자의 가족에게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 제품을 사러 나간다고 말한 후 함께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2시 반쯤 어떤 지역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에 동네 구멍가게에 들려서 몇 가지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전자 부품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손에는 우비와 물 한 병, 그리고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겔과 마누엘은 이 물건들은 뭘 하려고 했을까요? 구멍가게 사장님의 목격담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아주 긴장된 표정이었고, 무엇보다도 눈에 들어오는 건 두 사람이 마치 결혼식에라도 가듯 정장을 맞춰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비와 그 외의 물건, 수건 같은 건 유독 그날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게 수상할 일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후 그들은 빈템 언덕 쪽으로 올라갔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아주 다급해 보였습니다. 연속해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고 해요. 이후 미겔과 마누엘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가 온 다음 날이에요. 어제와 다르게 날이 쨍쨍했고 동네 꼬마 한 명이 빈템 언덕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줄이 나무에 걸려서 투덜거리면서 나무 쪽으로 다가가는데 한눈에 낯선 형태가 보였습니다. 가지런히 누워있는 두 명의 남성. 우비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자세로 누워서는 가면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습니다. 꼬마는 그들에게 다가갔죠.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겔과 마누엘입니다. 곧이어 지역 경찰이 출동을 했고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듯 아주 곱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잘 접혀져 있는 수건 2개와 물병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건 수첩이었습니다. 안에는 시간별로 자신들의 행동을 적어놓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걸 좀 잠깐 보면 4시 반 정해진 장소에 도착, 6시 반 캡슐을 먹고 금속 마스크를 착용 후 신호를 기다리는 중.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입에 넣었다는 그 캡슐 안에는 다량의 환각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견 당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쓰고 있던 마스크는 사실 눈만 가릴 수 있는 안대처럼 생긴 철 마스크입니다. 이게 어디서 쉽게 살 수 있는 형태가 절대 아니에요. 쉽사리 이 상황이 이해되지가 않죠.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장기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환각제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들은 무슨 일을 당해서 사망한 걸까요? 강도의 소행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시계를 그대로 차고 있었어요. 워낙 한적한 언덕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렇다면 저항한 흔적이 있어야 할 건데 둘은 사망한 모습조차 너무 가지런했죠. 그렇다면 납치를 당한 걸까? 집에서 떨어진 빈템 언덕까지 버스를 타고 온 당사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스스로 목숨을? 문제는 이후에 조사를 해봐도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의 의문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어요. 경찰도 가족도 실마리를 제대로 풀지 못하던 찰나에 미겔과 마누엘의 또 다른 친구 엘시오가 가까스로 입을 엽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두 사람은 UFO를 만나기 위해 빈템 언덕에 갔다는 거예요. 미겔과 마누엘은 UFO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던 소위 매니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망하기 2달 전쯤 엘시오와 함께 이 세 사람이 화성과 접촉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마누엘의 정원에다가 특이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폭발해버려서 실패로 돌아갔죠. 이 미겔과 마누엘이 전자수리공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다루는 것에는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집안 정원에다까지 이런 걸 해놨다라는 건 이 세 사람이 지구 밖 존재에 대한 어떤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누엘과 미겔이 이 UFO가 자주 출몰한다는 지역을 알아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빈템 언덕을 타겟으로 잡았던 겁니다. UFO 매니아들이었으니까 UFO를 만약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빛이 나올 거다. 이런 추정하에 눈을 보호하고자 직접 철안대까지 제작하게 된 거였죠. 자,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다량의 환각제를 준비했고 이걸 복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외계인을 만나려면 무조건 이걸 먹어야 한다고 믿었다는데요. 실제로요, 빈템 언덕에서 이들은 한두 알의 환각제가 아니라 최소 5개에서 10알 정도의 캡슐을 복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일 수 있지 않냐? 만약에 환각제를 술과 복용을 했다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 옆에 있던 건 물 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같이 먹은 거예요. 게다가 조사를 조금 더 해보니까요. 두 사람이 이전부터 이 환각제를 꾸준히 복용해왔던 게 밝혀져요. 가족들은 얘네 둘이 그렇게 폭이 잘 챙겨 먹길래 그냥 영양제를 먹는 줄 알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건강을 잘 신경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UFO에 완전히 매니악처럼 미쳐있던 두 남자. 빈템 언덕에서 장기가 심하게 손상된 채 발견되었고 눈에는 철안대가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환각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사망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면 이들은 어쩌다가 사망하게 된 걸까요? 한편 이 두 사람이 사망한 그날 밤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던 주부 사우스. 그녀는 남편과 세 아이를 태우고 밤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저쪽 하늘에서 밝은 빛을 내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타원형 형태처럼 보였고 언덕 꼭대기쯤에 걸쳐있는 느낌이었죠. 이 사우스 씨는 저게 뭐지? 하고 한참 실눈을 뜨고 보다가 옆에 있던 남편을 불러서 두 사람이 그걸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격담은 8월 25일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죠. 경찰은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른 주민들도 이걸 봤는지 알아보게 되지만 추가적인 목격자는 없었죠. 사우스 씨 이거 관심 받고 싶어서 뻥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흥미로운 기사가 실립니다. 그 당시로부터 4년 전인 1962년에 TV 기술자인 헤르메스 씨가 네베스 인근 모로도 크루제이로라는 언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견 당시에 그가 납으로 된 안대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자, 모로도 크루제이로스라는 곳은 빈템 언덕에서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에 섬뜩한 공통점이 있죠. 세 사람이 모두 전자 관련 기술자라는 것, 그리고 언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는 것, 그리고 눈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UFO와 접촉을 시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때쯤 목격자였던 사우스의 또 다른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실 자신과 미겔 마누엘은 모두 과학적 정신주의자라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일원이었다는 것이었죠. 뭐야? 이 사람들 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UFO에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후 사건은 흐지부지 되는 듯 했습니다. UFO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미스테리한 죽음은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죠. 그러다 11개월이 지난 1967년 8월에 갑자기 경찰이 미겔과 마누엘의 차를 찾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혹여 두 사람이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염두한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럼 1년 전엔 안 했어? 게다가 8월 26일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두 사람의 시신을 다시 발굴해서 검사를 제기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전의 형사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어쩌면 이 사건은 초기 그 친구 LCO의 진술에 따라 UFO를 만나러 간 두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게다가 등장한 목격자 사우스라는 사람이 마침 그 시간에 내가 원반형의 UFO를 목격했다라는 혼돈스러운 증언까지 내뱉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마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점차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미겔과 마누엘이 참석했다는 UFO 추종자 모임의 멤버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했지만 딱히 살인을 모의할 만한 인물도 없었고 동기도 없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약간 또 외계인과 관련해서 제자리에 맴도는 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은 이번엔 친구 LCO를 허위 사실 혐의로 체포합니다. 근데 LCO가 사실 말해준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걔네들이 이제 UFO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그걸 보러 간 거다라고 했는데 딱히 허위로 말해줄 만한 큰 영향력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LCO는 체포가 돼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해외에서 사실 많은 채널들이 다루고 있고 또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남아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근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답을 찾지 못한 경찰이 그저 이리저리 휘둘리다 끝나버린 느낌이죠. 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흔적도 없었으니까 어떤 비접촉으로 인한 첨단 기술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UFO에서 나오는 어떤 불빛에 의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사실 UFO와 연관되지 않으면 죽음을 설명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아니 왜 같은 자세로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지. 이들의 죽음은요, 이후에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죠. 몇 차례 재수사를 했지만 역시 미겔과 마누엘의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날 어떤 일을 당했던 걸까요? 정말 UFO를 탄 미지의 정체와 조우를 한 후에 목숨을 잃었던 걸까요? 그들이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된 걸까요? 미겔과 마누엘의 죽음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의문의 사망 사건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